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명절 때나 이제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먹고 이럴 때 가끔 수정과를 먹어요. 또 아니면은 식혜를 먹기도 하고. 그럴 때 가끔 우리가 잣을 몇 개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잣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예요. 이 잣하면은 이제 사실 넓은 의미로는 소나무류에 속해요. 이제 근데 이 언뜻 생각하면은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은 이 잣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잣을 영어로는 이제 소나무를 파인이라고 그러나 파인. 근데 앞에다 코리안, 한국의 소나무, 코리안 파인이 잣나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가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나오고 그러니까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코리안 파인이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코리안 파인은 잣나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잣은 나무 재질이 붉어요. 그래서 붉을 홍자 써서 홍송이다라고도 하고요. 또 잣은 이렇게 잣을 이렇게 종에다 써서 오랫동안 놔두면 기름이 배나요. 그죠? 그리고 잣을 이렇게 문질러도 이렇게 기름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기름유 짜서 유송이다 라고도 하고 또 잣은 이제 소나무유인데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과일과 자를 써서 과송이다 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우리가 다 잣나무를 말하는 건데 무식하게 과송하면은 과일 열린 솔방울이 열린 소나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잣이라고 하는 거는 잣나무 이파리가 5개예요. 참 희한하게 인삼도 이파리가 5개죠. 또 오가피라고 가시 오가피는 요새 한참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오가피도 이파리가 5개예요. 또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 볼 때는 인삼하면은 소음인한테 아주 좋다고 그래요. 소음인들 몸이 차가운 소음인한테는 아주 좋다고 하는데 소음인의 보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파리가 5개인데 또 오가피는 태양인한테 보약이에요. 거기도 5개예요. 이 잣도 이파리가 5개인데 태음인한테 아주 좋다고 그래요. 태음인의 보약격에 속해요. 그런 거 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5라는 숫자가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 잣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잣을 사실은 중국 본토에는 별로 안 자라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변두리 지역에서는 자라는데 그 잣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잣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걸 최상품으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황실에서는 항상 우리나라 잣을 수입해서 먹었지 중국에서 나온 잣을 먹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잣을 먹고 싶다 그러면 꼭 우리나라 해동 지역, 신라 지역에서 나온 잣을 이제 먹기를 소원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잣을 사왔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잣을 높게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송이다. 잣을 신라에서 오는 소나무 비슷한 건데 열매가 맺다. 신라송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라자가 들어가면은 다 신라지에서 나온 소나무가 아니라 잣나무를 의미하는 게 많아요. 또 예전에는 보니까 산에서 이제 도 닦는 사람들 있죠. 도사들. 이 도사들이 잣을 많이 먹었대요. 흔히 도사들은 먹을 때 우리 화식을 금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금하고 생식을 한다든지 이런 기록이 많은데 그럴 때는 꼭 잣을 먹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잣을 먹으면 힘이 난다 이런 느낌이 좀 오겠죠. 그리고 좀 우리나라 잣이 좋겠다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예전 기록을 보니까 이 잣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잣 가는 게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사상에 되게 잣을 올리죠, 그죠? 그런데 예전에 까기 힘들으니까 이제 이빨로도 까고 이래요. 이빨로 까다 보면은 침도 묻고 이래요, 그죠? 그래서 조상 위하는 상에 내 침 묻혀서 올려서 좋을 거 없겠죠. 그래서 뭔가 고민을 많이 했었대, 예전에도. 어떻게 하면은
침을 안 묻히고 잣을 깔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400년, 500년 전 기록을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침을 안 묻히고 기계를 잘 깔까? 그래서 물론 뭐 기계 설계도가 없으니까 뭐 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록들을 보면 흔적들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 보면 뭔가 귀중했으니까 그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예전 기록을 보면요, 그 중국에 보면 이제 신선전이라는 그 열선전 신선들의 기록이 있는 책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그 악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전에. 근데 그 악전이라는 사람이 그 잣을 항상 먹었대요. 먹다 보니까 이제 힘도 세지고 몸에서 털이 나서 옷을 안 입었대요. 그리고 달리기를 뛰는데 말보다도 더 잘 뛰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왜 나왔을까?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잣의 효능을 설명하기 위한 그 방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제 그 몸에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기록을 보면은 그 잣을 우리가 먹는데 예전 우리나라 기록에도 보면은 예전 이제 충주 땅에 박효종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이 박효종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그 자기 집에 이제 그 몸종에 이제 인사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장난기가 좀 돌아서 그 대들보 그 기둥이 있죠? 기둥을 살짝 들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막 기둥을 살짝 들고 그 계집 종에 옷을 거기다 살짝 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제 일어나려고 인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막 자꾸 잡아당기는 거야. 잡아당기고 이제 이것도 힘을 줘도 계속 더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게 귀신이 붙었네더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낯빛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박효종이라는 사람을 눈치 써서 야, 그 빨리 해. 그때 박효종이 또 몰래 뒤에 가서 또 살짝 들어서 옷을 풀어줬다 했는데 사실은 이 기둥 하나 들기가 이게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힘이 세니 했더니 자기는 평상시에 개암이라는 거하고 잣을 항상 손으로까지 항상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근데 예전 기록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 게 나올까? 그런 것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잣을 먹고 힘이 세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게 한 기록이지 않을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잣을 보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잣이 약간 이제 끈적거리죠. 기름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골이나 집에서 보면 기침을 하잖아요. 우리 기침을 할 때 목이 간질간질해요. 그리고 뭔가 마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기침을 콜록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에 건조, 뭔가 말라서 기침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목이라고 하는 적당히 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기가 들어와서 이게 기침이 안 나게 되지. 마른 공기가 갑자기 들어오면 기침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찬 공기가 들어와도 그래요. 그래서 인류학적으로도 우리가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코가 더 길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코가 좀 더 길어야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데펴질 거 아니에요. 구멍, 통로가 좀 길어야 그래야 기침을 덜 하죠. 그리고 열대 지역,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코가 좀 이게 납작하다고 그러죠. 왜? 납작해요. 흔히 그걸 남방계 사람이다, 북방계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방계 사람들은 코가 좀 납작해요. 그것도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제 공기가 따뜻하니까 굳이 데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납작해질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토막상식이 있듯이 우리 한의학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하는 거는 건조하면 기침 나고 차가우면 기침이 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추운 겨울날 밖에 찬바람 갑자기 쐬면 기침 나는 사람 많이 보죠. 그것도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연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껄끄럭거리고 건조한 느낌이 들으니까 그럴 때 잣을 먹으면은 기침이 멎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한의에서 그렇게 약을 써요. 잣을 쓰면은 기침이 멎어요. 근데 이제 기침도 종류가 많죠. 그 기침도 이제 마른 기침에 해당이 되겠죠. 독감 걸린 기침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제 사상의학에서 보면은 잣은 이제 태음인한테 좋은데요. 특히 태음인들이 잣이 이렇게 원기라고 할까요? 이제 진기를 보강해준 역할을 해준대요. 예. 한의학에서는 이제 핫초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궁이나 방광이나 콩팥이나 생식기나 이런 걸 우리는 다 통틀어서 사실은 다른 거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넓은 범위로 핫초라는 개념으로 써버려요. 또 실제로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나빠지면 같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운을 보강을 해준대요. 잣이. 이제 그러니까 신선들이 먹겠죠. 그래서 그 잣을 이제 태음인들이 이제 유산기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기능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이제 잣을 먹어서 보강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고 또 이제 잣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이 잣을 송자, 이게 소나무 송자죠? 네. 이 임금 밑에 공후백작이 있대요. 네. 공후백작. 공후백작 있을 때 이 공에 속한대요. 나무 중에 공작. 공작은 되게 높은 죄죠. 공작, 백작 이러잖아요. 공작에 속하는 정도가 나무에 속한대요. 그래서 소나무는 좀 되게 귀족적인 나무에 속하죠. 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 백자로 쓰고 있어요. 잣나무 백자. 이것도 백이 들어가죠. 공후 백작 할 때 이것도 귀족이에요. 근데 이 아주 재밌는 거는 이거는 중국에서는 측백나무라고 쓰고 있어요. 측백나무. 측백나무. 그런데 중국에는 잣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요거를 측백나무로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잣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는 측백나무로도 쓰고 두 번째 잣으로도 번역을 해요. 자, 근데 중국에서는 백하면 측백나무를 의미했는데 우리는 잣으로도 보니까 오류가 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일부 책을 보면은 이 백을 지금도 한문사전 전부 다 잣나무 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잣으로 번역할게. 근데 그런 이제 오류들이 이제 그런데 이따 시간이 되면 더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또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송자 하면은 소나무의 열매란 뜻이 되죠. 그럼 솔방울을 말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솔방울이 아니라 솔방울로 쓰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잣으로 써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때 송은 소나무만이 아니라 소나무류. 넓은 의미의 소나무류에 속하고 그 류에 속하는 것 중에 열매가 맺는 것은 잣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쓴대요. 참 번역이 어렵죠. 그죠? 저희들이 항상 고민이 이런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또, 이 소나무에다가 이 열매 실자를 쓰면 뭘까? 이것도 고민해요. 이게 솔방울로 봐야 될까? 잣으로 봐야 될까? 항상 이제 우리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백을 또 백자는 어떻게 될까? 자하면 아들 자자 쓰면 이게 열매를 말하죠. 그죠? 자하면은. 우리가 씨앗을 볼 때, 어느 때는 자자를 쓰고, 어느 때는 인자를 쓰죠. 요거, 열매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걸 인자를 써요. 안 나눠지는 거, 안 잘라지는 것을 자를 써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오미자, 이런 거다. 오미자는 들어보셨죠? 오미자 그 잘라져야 안 잘라지죠? 근데 이제, 다른 거 인자 들어가는 거는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자라고 하면은 과연 측백나무 열매일까? 아니면은 잣을 말할까? 참 고민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백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책에서는 이걸 잣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그건 틀려요. 분명히 틀리고 요거는 측백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백자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예전 기록을 보면은 그 이덕무라는 사람이 계셨대요.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 250년 전 분이시죠. 이덕무라든지 서유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발 좀 요 백자를 자세로 혼동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를 하세요. 뭐 이제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전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그 왜 그럴까? 그런 거를 이유를 그 정약용이라는 분은 아시죠? 그 실학의 대가고 역사책에 많이 나오죠. 정약용. 이 정약용이라는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전에 훈몽치유라는 책이 있었어요. 어린애들 배우는 책에. 그러니까 천자문 배우죠. 이제 처음 이제 배우는 책이 있어요, 애들. 근데 거기에 그 요걸 설명한대. 요걸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잔이다. 잔을 세게 부른 바람이다. 이걸 잔을 세게 불러봐요. 잣. 발음 비슷하죠? 요렇게 해서 써놨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국민학생, 그 소학교 학생들이 처음 그 한문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래서 다들 착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정약용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측백나무는 원래 측백나무는 귀신을 쫓는데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런데 이 측백나무를 무서워하는데 요거를 잣으로 오해를 하는 바람에 잣나무는 붉은 빛이 나오고 송판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화장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매장을 했잖아요. 매장할 때 관을 잣나무로 쓰면 참 좋은데 이 착각하는 바람에 측백나무 이게 서로 오차가 나는 바람에 안 써서 안타깝다. 뭐 이런 말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예전에도 되게 혼동했나 보다. 이런 게 돼요.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그 잣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물이고 또한 그거는 태음인들한테 정기를 보강하는 데 아주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신선들이 먹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선들과 같이 노는 거죠. 잣을 먹으면서. 중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그 잣을 먹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해석하는데 오류가 좀 있다. 해석을 되게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오차가 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 송백이 그 뒤늦게 이파리가 지는구나. 공작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송백은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아니라 송백이라는 그러니까 노송을 말해요. 노송. 오래된 나무. 오래된 소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무식하게 소나무와 뭐 잣나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논어 번역에서도 이제 그런 건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라 제가 생략을 하고 어쨌든 번역상에서도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